네, 이번 시간에는 투포인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투포인트 알고리즘이란 두 개의 포인터, 지점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이렇게 간단한 알고리즘을 왜 사용하냐면 이 단순히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투포인트 알고리즘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 투포인트 알고리즘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백준 2003번을 요약한 글인데요. 크기가 n인 양의 정수로 이루어진 배열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부분 구간의 합이 m인 부분 구간이 몇 개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n의 범위는 이렇게 최대 만이고 이 구간의 합 m은 최대 3호까지 나올 수 있네요. 네, 이제 먼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한 5분 정도는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고민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당연히 이 투포인터 섹션이기 때문에 투포인터로 풀리는 문제인데요. 근데 그 전에 저희는 항상 브루트포스나 그리디, DP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했었죠. 따라서 이번 문제도 브루트포스적으로 먼저 접근해 볼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심플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합이 m인 부분 구간의 개수죠. 그래서 모든 부분 구간을 살펴보는 풀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구간의 후보의 개수는 NC이고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이중 볼문이면 충분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n개의 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때 저희는 이 부분 구간이라는 것은 이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점을 딱 고르면은 이러한 부분 구간에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점과 끝점을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n개 중에서 두 개를 딱 고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면 n개 중에서 이렇게 딱 어떠한 두 점을 골라버리면은 이러한 어떤 하나의 부분 구간에 대응이 되죠. 그래서 nc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고르는 모든 경우를 살펴보고 또 여기서 이렇게 골랐으면은 여기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값들이 최대 길이가 n이죠, 상한이.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고르는데 nc 그리고 그때의 합, 부분 구간의 합을 구하는데 최대 상한치로 n이 걸리기 때문에 n의 3승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구간의 합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죠. 프리픽스 썸, 즉 누적 합을 이용하면은 이러한 연산을 5의 1만에 수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누적 합을 이용하게 되면은 5의 n제곱으로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누적 합을 이용하지 않고도 5의 n제곱으로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도 n제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레프트에 대해서 이렇게 컬 썸을 0으로 합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당연히 레프트부터 n까지 하면 되겠죠. 즉 예를 들어서 레프트가 이제 여기라고 하면은 라이트를 이제 여기로 하는 거죠. 여기로 하고 그 다음 여기로 하고 그 다음 여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칸씩 가면서 더해주면은 이 누적합을 이용하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효율적으로 레프트부터 라이트까지의 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레프트가 이렇게 바뀔 때 컬썸을 0으로 하고 이 라이트가 이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함에 따라서 컬썸을 계속 더해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컬썸이 m이 되면은 이 부분 구간의 합이 m인 지점을 발견한 것이겠죠. 그래서 n스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 지점과 끝점의 모든 조합을 살펴보는 풀이가 기본적으로 5의 n의 3승인데요. 그러한 이유는 시작 지점과 끝점을 고르는 경우가 nc만큼 존재하고 또 시작 지점과 끝점을 골랐을 때 합을 구할 때 최대 5의 n이 걸리기 때문에 상한으로 잡아서 5의 n의 3승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효율적인 풀이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5의 n제곱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보면은 시작 지점을 고정하고 모든 끝점의 후보를 살펴보는 아까 여기서 나왔던 이러한 방법이 있는 것이죠. 또는 이렇게 누적합을 이용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누적합을 미리 이렇게 구한 후에 이렇게 레프트와 라이트 사이에 합을 구할 때 이렇게 누적합을 이용해서 구해도 n제곱 풀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돌려보면서 이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풀이를 일단 살펴보았고
일단은 이 문제가 실제로 나왔으면은 이 n제곱 풀이로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방법 1이나 방법 2 이러한 풀이를 제출해도 되겠죠. 왜냐면은 n이 최대 만이기 때문에 n제곱 해봤자 1억이죠. 그래서 이러한 풀이도 제출해볼 만한 풀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통과하고 싶다면은 좀 더 효율적인 풀이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n제곱 풀이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즉 n의 범위가 이렇게 최대 10만까지 나와 버린다면은 이렇게 n제곱 풀이가 통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때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요? 자, 그래서 n이 이렇게 최대 10만이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5의 n 풀이나 5의 n 로그 n 풀이 이러한 풀이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5의 n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배열을 한번 훑음으로써 답을 구하는 것이겠죠. 5의 n 로그 n이라는 것은 배열을 한번 훑는데 하나를 처리할 때 로그 n만큼의 연산이 걸리면은 n 로그 n 풀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살펴본 이 브루트 포스적인 알고리즘 풀이를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자, 시작점과 끝점의 모든 조합을 살펴보는 풀이를 사용했었는데요. 근데 시작점 하나를 고정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이제 n이나 n 로그 n 풀이가 나오려면은 어떤 점 하나당 로그 n에 처리하거나 1에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시작점 하나를 고정해보고 끝점을 바로 구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시작점에 대해서 합을 m으로 만드는 이 끝점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생각해 봤더니 시작점을 고정하면은 합을 m으로 만드는 끝점은 없거나 유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작점을 여기로 했을 때 합이 10이 되는 끝점은 어디일까요? 여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작점을 이렇게 고정을 하면은 이 합이 m이 되는 끝점은 없거나 유일한데요. 시작점을 이제 여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합이 10이 되는 끝점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작점을 고정을 하면은 이 합이 m이 되는 끝점은 없거나 유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끝점을 없는지 아니면 존재하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시작점을 딱 고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끝점은 한 개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고 과정을 효율적으로 구현한 것이 투포인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분 탐색을 이용해서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이분 탐색을 이용하면은 효율적으로 처리 가능하죠. 자, 시작점이 여기일 때 합이 m이 되는 지점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 시작점을 이제 여기로 했을 때 보면은 합이 여기까지 하면은 5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은 10이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17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3, 5, 10, 17, 19, 23, 26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죠. 즉, 이 누적 합에 대해서 증가하는 형태가 띄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 탐색으로 이렇게 10이 있냐 없냐를 찾을 수 있는 형태죠. 왜냐하면 이분 탐색은 사용할 때는 항상 정렬된 상태여야 되죠. 그리고 이 누적 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렬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배열이라고 생각을 해서 10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 합 배열에 대해서 이분 탐색을 이용하면은 어떤 시작점에 대해서 합이 m이 되는 끝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풀이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누적합 알고리즘과 이분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코드에 대해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답이 3으로 잘 나오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구현했냐면, 자, 먼저 누적합에 대해서 이분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적합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인풋은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is exist라는 게 있는데요. left에 대해서 1부터 large n까지 살펴보면서 이 left에 대해서 합이 m이 되는 right가 있는지를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한 함수가 is exist left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left를 넘겨주면은 컬을 left -1로 하고 스텝을 n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탐색 코드와 똑같은데요. 자, 컬 플러스 스텝, 즉 이제 컬이 이 right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left에 대해서 합이 m이 되는 right를 찾을 때 그 righ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컬 플러스 스텝이 이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배열의 유효한 범위에 있을 때, 그리고 psum 컬 플러스 스텝 마이너스 psum 레프트 마이너스 1이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서 만약에 합이 10이 되는 이러한 지점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갑니다. 먼저 26까지 가면은 합이 10 이하가 아니죠. 따라서 못 가고 스텝을 줄여서 갑니다. 또 17까지 해도 10 이하가 아니죠. 그래서 줄이고 갑니다. 5는 10 이하인데요. 그래서 또 갑니다. 10도 10 이하죠. 또 갑니다. 그리고 17은 10 이하가 아닌데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가봤자 10보다 크기 때문에 컬은 마지막에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컬이 이렇게 딱 합이 m 이하가 되는 가장 오른쪽에서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멈춘 지점이 합이 m인지를 판단해서 m이면 이렇게 true를 판단하면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멈춘 이 컬, 즉 레프트부터 컬까지의 합이 m이면은 레프트부터 이 컬까지의 합이 m인 지점이 존재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true를 반환하게 되고, 만약에 멈췄는데 m이 아니라면은 이제 그러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프트가 3일 때는 존재하는데요. 자 레프트가 이제 이러한 지점일 때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컬이 10 이하인 가장 오른쪽 여기서 멈추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는 7과 10이 다르죠. 따라서 이때는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제 여기가 false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번에 배웠던 이 이분 탐색 코드를 이용해서 이 레프트에 대해서 합이 m이 되는 right가 있는지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풀이도 n이 10만일 때 통과가 가능하겠죠. n 로그 n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투포인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는데요. 이러한 풀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포인터를 이용한 풀인데요. 이 시작점을 L, 끝점을 R로 설정하고 투포인터 알고리즘을 진행하면 L을 기준으로 R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답을 저장하는 변수를 res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분 구간의 합을 저장하는 변수를 컬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구간의 끝점을 나타내는 변수 r을 -1로 초기화하겠습니다. 자 먼저 l은 이제 0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그래서 l이 left고 r이 right의 약자입니다. 좀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l과 r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l이 0부터 시작합니다. l이 0부터 시작해서 이 l에 대해서 합이 m이 되는 r이 있는지를 계속 찾아가는 것이죠.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m이 오기 때문에 l이 0일 때 계속 가는 것이죠. r이 여기에 가게 되면은 m보다 크게 되죠. 따라서 r이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즉 현재 부분 구간 0에서 -1에서 현재 부분 구간은 이제 l이 0, r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인덱스 0인 원소 1을 추가하면은 이렇게 1이 되기 때문에 m보다 작거나 같죠. 따라서 r을 0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r이 1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1이 될 수 있으므로 인덱스 1인 원소를 추가해서 이렇게 r이 여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r이 여기로 갈 수 있는지를 봅니다. 자 인덱스 2인 원소를 추가하면은 이렇게 6이 나와서 m보다 크게 되죠. 따라서 r은 딱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left가 인덱스 0일 때 합이 m이 되는 r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l을 1로 옮깁니다. 따라서 l을 1로 옮겨서 똑같이 진행하는 것이죠. 자 r이 이제 여기였었는데요. 이제 여기로 갈 수 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3을 더해도 이렇게 5가 나오기 때문에 m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로 옮기게 됩니다. 또한 m보다 작거나 같은데 딱 m이죠. 그래서 res 플러스 1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r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지 보는데 여길 더하면 5보다 크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l이 인덱스 1일 때는 적절한 r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l이 2일 때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l을 한 칸 또 이동합니다. 자 이동한 다음에 r을 또 한 칸 이동할 수 있는지 보는데요. 이동하려고 보니까
이동하면은 또 n보다 크죠. 그래서 r을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나아갔을 때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L도 이렇게 한번 싹 가고 R도 한번 싹 가죠. 즉 L이라는 것도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R이라는 것도 계속 오른쪽으로 가죠. 따라서 L의 이동 횟수는 최대 N이고 R의 이동 횟수도 최대 N입니다. 따라서 총 2N 정도가 나오는데요. 상수 2는 생략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이 L과 R의 이동 횟수는 N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 또한 5의 N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해서 이 답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L이 6일 때 세지고 L이 5일 때도 세지죠. 그리고 L이 1일 때도 세집니다. 그래서 L이 1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서 적절한 라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세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L과 R의 배열이 크기만큼 이동하므로 시간 복잡도는 5의 N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간단한데요. 아까 살펴보았던 이분 탐색 코드와 되게 비슷합니다. 자, 입력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ans. 아까 위에 예제에서는 답을 res라는 변수에 담았는데 이번에는 ans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right를 -1을 하고 컬썸을 0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left에 대해서 right가 계속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right가 n보다 작으면, 즉 이 배열의 인덱스가 n-1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right 플러스 1을 했을 때 n-1 안에 이제 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효한 범위에 있을 때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컬썸 플러스 ARR right 플러스 1을 했을 때 n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갈 수 있죠. 즉 여기서 보시면은 r이 여기로 갈 수 있을까요? 자, 여기 2까지 가면 합이 7이 되죠.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려는 지점까지 했을 때 m 이하여야지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right 플러스 1, 즉 가려는 지점까지의 합이 m보다 작거나 같아야 이렇게 right 플러스 1을 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작거나 같으면 right 플러스 1을 해서 가고 거기에 있는 원소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컬썸이 m이면은 이 left에 대해서 적절한 right가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ans 플러스 1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for문이 끝날 때 이 left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이러한 작업이 무엇이냐면, 자, 보시면은 자, L이 1인 지점에서 2인 지점으로 이렇게 갈 때 여기 있는 2라는 값은 컬썸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for문이 끝날 때 이렇게 ARR left 값을 빼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투포인트 알고리즘 풀이를 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접근을 했었죠. 자, 시작점과 끝점의 모든 조합을 살펴보는 풀이는 이제 n제곱이어서 되게 오래 걸렸죠. 그래서 n이나 n로그 n 풀이를 찾아야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점이나 끝점 중에서 하나를 고정하면 다른 점을 찾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을 고정해 봤더니 이 끝점이 없거나 유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면 됐죠. 그리고 그걸 구현한 방법이 이분 탐색이나 이 투포인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분 탐색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구간의 합은 이렇게 인덱스가 증가할수록 계속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합이 m이 되는 지점을 이분 탐색을 이용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었죠. 이 투포인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left와 right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구조인데, 당연히 자, 예를 들어서 left가 여기고 right가 여기일 때 합이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left가 한 칸을 이동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 칸을 이동했을 때 당연히 right는 오른쪽으로 가야 합이 m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left가 증가하면은 이렇게 구간이 이런 식으로 더 좁아지기 때문에 m보다 작아지는데요. 따라서 right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지금 left와 right가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도 답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포인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투포인트 알고리즘과 이분 탐색을 이용한 풀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접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답을 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사고하는 게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제 문제에서 투포인트 알고리즘을 언제 쓰는지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이 투포인트 알고리즘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두 개의 포인터를 적절히 이용해서 이 답을 구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선형 배열에서 자주 쓰입니다. 즉 1차원 배열에서 아까와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동을 하든지 이제 해서 1차원 배열에서 사용하기 좋은 구조인 것이죠. 이제 그래도 가끔 2차원 배열에서 이 사각형 모양의 구간을 구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즉 2차원 배열에서 어떤 포인터가 이런 식으로 두 개 존재해서 이 사각형 구간을 처리할 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코딩 테스트에서는 보통 1차원 배열에서의 투포인터만 자주 나오기 때문에 2차원 배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코딩 테스트에서는 1차원 배열에서의 투포인터가 자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이 두 개의 포인터가 하나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면 이 투포인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답의 후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개의 포인터가 하나의 상황을 나타낸다는 것이 자, 사각형, 즉 2차원 배열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포인터를 집으면 이 사각형 구간을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1차원 배열에서 두 개의 포인터 이렇게 집으면은 부분 구간을 나타낼 수 있죠. 이제 이번 문제도 이 부분 구간에 대해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투 포인터를 사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투 포인터 알고리즘은 두 개의 포인터가 하나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고려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볼 건데요. 자, 투 포인터 알고리즘은 두 개의 포인터, 지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죠. 네, 단순히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3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풀이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네, 그래서 브루트 포스적인 풀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를 만들 수 있는지 접근하면서 이렇게 5가지 풀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의 투포인터 알고리즘은 이렇게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원 배열이 나오고 답의 후보를 효율적으로 탐색해야 할 때 고려해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살펴봤던 문제와 같이 브루트 포스적인 풀이에서 더 효율적인 풀이를 생각해야 할 때 자주 쓰입니다. 즉 이렇게 n제곱 풀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투포인트 알고리즘을 이용하면은 좀 더 효율적인 풀이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번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이분 탐색을 이용한 풀이도 있고 투포인트 알고리즘을 이용한 풀이도 있는데요. 참고로 투포인트 알고리즘으로 풀리는 문제는 이분 탐색으로도 풀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문제도 보시면 이분 탐색 풀이도 있고 투포인트 풀이도 있는 것이죠. 무조건 투포인트로 풀리는 문제가 이분 탐색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한 경향이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